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상담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계속 시리즈로 올리고 있는 HSP, 고도로 민감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HSP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회사를 다녀오면 너무 번아웃이 돼서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나 주위 사람들은 본인이 되게 오히려 게으른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뭘 해보려고 해도 이미 내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잠도 일찍 자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왜냐면은 나는 그 다음날 사람들과 만나서 들어오는 자극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좀 더 충분히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잠도 일찍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끊임없는 번아웃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엔 내가 뭔가 회사 생활 외에 추가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자기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장기간 지속돼 버리면 번아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큰 우울이나 이제 무기력으로 툭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삶에서 되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나의 예민하고 민감한 감각을 자극시키지 않는, 되도록 자극이 적은 그런 환경을 나에게 맞게 이렇게 세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이 힘들고 괴로운 이 자극 속으로 뛰어들어서 뭔가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또는 관계성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이 주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HSP이신 분들이 이 자극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얘기해 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따라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결국 이제 HSP이신 분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어쨌든 외적 자극으로부터 내가 되게 민감하게 센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자극들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지나칠 만한 자극들도 나에게 굉장히 세게 다가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내가 옆에 동료에게 뭔가 데이터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오늘 기분이 뭔가 안 좋아 보여요. 근데 난 그게 다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 양 옆에 동료들이 있는데 뭔가 얘네들 오늘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업무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둘이 금방 싸울 것 같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큰 자극으로 다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점점 많이 소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이것,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달 심리에 보면 결국에는 감정적인 경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화된 감정들을 세세하게 잘 느끼는 것은 인지나 지능이나 감정적인 발달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능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꼭 인지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니죠. 감정적인 요소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발달하게 되면은 지능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거죠. 또는 이제 지능의 한 측면을 예술성이나 이제 창조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예민한 감각 덕분에 예술적인 기질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지능 발달에 굉장히 좋은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바꾸어서 보면 어릴 적의 상처나 트라우마나 이런 이제 심리적인 부정적 자극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이런 것들이 오래 남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인 상처, 트라우마라는 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 내 마음속에 이제 미해결 과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인간이 한 유기체로서 완결된 사건이나 스토리들은 완결됐기 때문에 이제 잘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배경으로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완결되지 않은 사건들, 그러니까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미해결 과제로 계속 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삶에서 반복되면서 그것을 완결시키기 위해서 마음이 계속 작동을 한다는 거죠. 아주 대표적으로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결핍이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 또는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을 주변의 어떤 배우자나 친구들에게서 그런 것들 채우려고 한다든지, 또는 이제 상담자에게 그걸 완결시키려는 전이 현상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반복 회귀 게슈탈트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철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가 뱀한테 콱 물려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밤에 지나가다가 지푸라기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이제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 뱀에게 물렸던 그 기억, 그 사건이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푸라기를 통해서 그 사건을 반복 재현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HSP이신 분들은 이런 상처나 또는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미해결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해결된 과제들은 우리 삶에서 아주 약한 정도의 불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삶의 기저에 이제 불안을 많이 깔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런 자극 속에서 넉다운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꼭 강렬한 어떤 정말 사고가 크게 나고 이런 트라우마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그런 자극들이 이제 미해결됐을 때 끊임없이 내 삶의 불안으로 남게 되고, 가뜩이나 이제 자극에 민감하신 분들인데 또 감정적으로 불안함이 계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넉다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HSP이신 분들이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미해결된 과제를 잘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또는 회의를 하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말이 이해가 안 되거나 그 사람의 뉘앙스나 느낌이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거기에 탁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집에까지 따라와서 끊임없이 자기 고문 게임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한 거지? 또 내가 실수한 게 없나? 내가 표현했을 때 제가 인상을 좀 찌푸렸는데 내가 기분 나쁘게 했나? 또 나에게 그렇게 말한 뉘앙스가 뭐지 도대체? 내가 얘기했을 때 쟤네들은 왜 그런 반응을 했지? 이런 것들이 그냥 둔감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극으로 들어오고 미해결 과제로 남고 끊임없이 삶에 둥둥 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머리가 잘 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나 이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 미해결 과제가 있는 말이 딱 꽂히면 그 말에 잘 못 따라가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 회의 속에서도 그 말에 잘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삶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이 된다면 너무 힘들고 괴롭겠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또 회사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가끔은 이제 멀티태스킹을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메일도 하면서 전화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뭐 부장님이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도 해줘야 되고 막 정신없이 무언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HSP이신 분들이 멀티태스킹이 쉽지가 않겠죠. 근데 이제 멀티태스킹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합 능력이 좋은 거거든요. 내가 전화도 받고 메일도 보내면서 부장님 말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메일을 쓰다가 갑자기 수합해서 전화를 받고 수합해서 부장님께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합이 되려면 사실은 좀 둔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메일을 쓰다가 이게 완결이 안 됐더라도 그냥 대충 이렇게 좀 넘어가고, 전화통화 하더라도 네네 대충 좀 이따 전화 드릴게 하고 끊고 부장님께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약간 둔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HSP이신 분들은 한 가지 미해결 과제를 너무 이제 그 자극이 세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멀티태스킹도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한국 사회에서 어떤 조직 생활, 이런 환경이 되게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봉착을 했을 때 HSP이신 분들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어디에 의미를 두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적인 어려움의 모든 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타인에게 굳이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걸 문제로 인식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심리검사 결과에 우울감이 굉장히 높게 뜨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우울함이 잘 느껴지지 않고 일상생활도 잘하고 있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이제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는가? 엄밀히 말하면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이 우울해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면 이제 개입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개인의 어떤 선택과 또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어디에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성장을 원하고 발전하는 삶을 원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는 안정된 삶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심적 문제는 현재 나의 상태와 내가 되고자 하는 상태, 이 사이에 이제 갭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간극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삶에서 너무나 큰 불안을 만들어내고 모든 신경증을 만들어내는 요인인 거죠. 그러면 이 갭을 줄이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상태와 되고자 하는 상태. 그러면 첫 번째는 되고자 하는 상태를 현재 나의 상태에 맞추는 거예요. 기대치를.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는 삶이 되겠죠. 바꿔서 말하면 HSP이신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좀 예민하고 민감한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성장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뛰어들어서 뭔가 발전하고 이런 것보다는 나에게 맞는 환경을 세팅하면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반대는 내가 원하는 수준이 있고 현재 내 상태가 있으면 부단히 노력하고 뭔가 나를 갈아 넣어서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HSP이신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안전한 환경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 사이에 뛰어든다든지 도전을 하는 삶이 되겠죠. 물론 이제 꼭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겠지만 가이드를 드리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좀 안전한 삶을 살고 싶다,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관점이 있으신 HSP이신 분들은요,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나의 주위 환경을 그런 자극이 없는, 그러니까 나를 번아웃 시키지 않는 그런 환경을 세팅한다는 거죠.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걸 이제 심리학 이론 중에서, 행동주의 심리학 중에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치고 개에게 먹이를 주고, 종을 치고 먹이를 주고, 그 다음에는 종만 쳐도 막 개가 침을 흘리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인풋을 조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은 어떤 환경을 조작하는 거거든요. 그럼을 통해서 이제 결과값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간단한 방법은 환경을, 인풋을 바꿔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큰 틀에서는 자극이 없는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혼자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우호적인 분위기라든지, 또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나하고 굉장히 동일한 성격, 나의 민감성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신분들을 만나거나, 혹은 완전 반대로 완전히 둔감한 사람을 만나거나, 둔감한 사람을 만났을 때도 내가 이런 그 번아웃이 잘 없겠죠. 왜냐면은 워낙 둔감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야기나 말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배우자를 만날 때도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한다든지,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내 삶을 큰 틀에서 세팅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걸 100% 할 수가 없잖아요. 부득이하게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되는 환경 속에 있다면, 그리고 그 직업을 바꾸기 어렵다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번아웃 되기 전에 빨리 그 환경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쟤네들이 지금 싸울 것 같다, 얘가 지금 너무 우울해 보인다, 얘가 지금 짜증을 너무 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그 사람의 마음을 신경 쓰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환경 속에서 빨리 나오시라고 하면 나의 의지력을 막 테스트 해보려고, 견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나의 의지력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의지력이라는 것은 용량이 있어요. 하루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하루 종일 상담하고 어떤 의사결정하고 막 화도 참고 이렇게 하고 의지력을 다 쓴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면 더 이상 이제 통제력이 없어서 막 음식도,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막 먹어버리고, 집에 가서 짜증도 많이 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평가를 확실히 해서, 나의 의지력은 한계가 있고 나는 HSP이기 때문에 이 의지력이 달아 없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번아웃 때는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최대한 피하는 것, 회피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좋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내가 HSP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환경을 통제하면서 안전하게 사는 것보다는 뭔가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고 싶다, 관계성 속으로 뛰어들어서 나를 변화시켜보고 뭔가 바꿔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에게는 이런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모든 변화는 변화하기 전에 해체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해체 작업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변화한다는 거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변화 자체를 좀 고통스러운 걸 좀 견뎌야 되고, 견디고 나면 충분히 변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좀 지지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역설적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공부가 힘든 이유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언가 공부한다는 것은 지식을 끊임없이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 공부는 매일매일 하나씩 버려야 되는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HSP는 외적 자극이 너무 많고, 그것이 미해결됐을 때 그걸 완결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꽂혀있고 몰두한다 그랬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완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제 미해결 과제가 내 삶에 둥둥 떠 있고 삶의 불안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완결시킨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일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 완결시키지만, 또 하나는 좀 미해결 과제가 있고 부족하지만 그 제한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완결시키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도 내가 실수를 해서 자책골을 넣었는데,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미완결된 상태로 넘어가야지 그 다음 경기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완벽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게슈탈트 심치료에서 사용됐던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의 한 구절을 알려드리고 도움이 되셨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런 기도문이에요. 하느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탁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삶의 어떤 자극들이나 미해결 과제들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둔감해지는 연습이 필요한 건데, 또 둔감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나치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지나치게 타인의 감정을 신경 쓰고 타인을 배려하고, 또는 그런 자극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내가 해석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바꿔서 말하면 내가 지나치게 쓸모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 또는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제가 동양 철학의 장자 철학을 끌어들여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장석이라는 유명한 목수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큰 상수리나무 아래서, 너무 큰 나무죠, 굉장히 큰 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고 신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그 목수라면 당연히 이제 그 나무에 관심을 가질 법 하잖아요. 근데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구경하다가 온 제자가 물어봐요. 저렇게 좋은 나무가 있는데 왜 그냥 지나치세요? 그랬더니 저 나무는 강도도 안 좋고 벌레도 쉽게 타서 가구를 만들거나 그릇을 만들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라고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그 상수리 나무가 그 장석이라는 목수의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아까 나보고 쓸모없다고 했지? 근데 내가 쓸모가 있었으면 가지가 잘리고 밑둥이 날아가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쓸모없음은 무한한 쓸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쓸모없음으로 요절하지 않고 천소를 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이제 장자, 도가적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음으로써 무한한 쓸모있음이라는 거죠. 역설적인 표현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씩 내려놓는 거죠. 도가철학에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무위이 무불이, 하지 않음으로써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건데, 특히 이제 지금까지 끊임없이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이 개념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가끔은 내 삶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미완결된 것들에 대해서 굳이 노력하지 않고, 또는 삶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유유자적 논의 있는 마음으로 흘러가 보기도 하고, 이런 마음 자세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노력하지 않는 것, 또는 너무 쓸모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의 새로운 접촉으로 실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손은 누가 키워요? 내가 정말 인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도태되는 건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일단 해보고 무엇이 올라오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오늘 일단 이 정도 마무리 하고요. 그래도 오늘도 또 HSP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